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시간은 자주 1980년의 어느 겨울, 인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멈추곤 했다. 주민등록상에 나는 1976년생, 40 후반의 가장이지만 내 영혼의 나이테는 초등학교 2학년 그 찐만두 가게의 자욱한 수증기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다.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리면 그것이 곧 돈이 되고 미래가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1980년 거품처럼 부풀었던 경기가 꺼지면서 아버지의 건물도 은행 빚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 내렸다. 그때부터였다. 우리 네 식구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3살 터울의 동생이 단칸방이라는 좁은 뗏목에 올라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은 3평 남짓한 방. 4사람이 누우면 칼잠을 자야 했던 그 방에서 가난은 냄새로 먼저 다가왔다. 눅눅한 벽지 냄새, 옆방에서 넘어오는 연탄가스 냄새, 그리고 부모님의 한숨 섞인 담배 냄새. 나는 그 냄새가 내 살갗에 배어들까봐 늘 몸을 웅크렸다. 내가 8살이 되던 해 국민학교 2학년에 갓 올라갔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평소 생활고에 찌들어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고 계시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낯선 사람처럼 상냥했다. 가자.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동생은 집에 둔 채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따라 나섰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줄 모르는, 아니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아이였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시장통의 허름한 찐만두 가게였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하얀 수증기가 용처럼 피어오르던 곳.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만두를 시켰다. 많이 먹어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얇은 만두피 속 고기와 채소가 엉겨붙은 그 맛은 황홀했다. 나는 허겁지겁 만두를 입에 넣었다. 뜨거운 육즙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차올랐다. 한 판이 비워지자 어머니는 또 한 판을 시켰다. 엄마는 왜 안 먹어? 입안 가득 만두를 우물거리며 물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많이 먹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나는 어렸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3번째 접시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나직이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오늘 내 생일이야. 아, 그렇구나. 내 생일이구나.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더욱 신나게 만두를 씹었다. 그동안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사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날들이 만두소처럼 으깨져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3번째 접시가 반쯤 비워졌을 때 불현듯 집에 있는 동생 생각이 났다. 나보다 더 먹는 것을 밝히던 녀석. 형이 뭐라도 먹고 있으면 침을 흘리며 쳐다보던 꼬질꼬질한 얼굴의 내 동생.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해맑게 물었다. 엄마, 근데 동생은? 걔는 왜 안 데리고 왔어? 어디 갔어? 그 순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보며 웃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마치 유리가 깨지듯 억지로 붙잡고 있던 어떤 둑이 터지듯.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만두를 너무 많이 먹어서인가?
아니면 동생 이야기를 꺼내서인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자 내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입안에 남은 만두가 돌멩이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 좁은 만두 가게 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뒤에 숨어 서로를 마주 보지 못한 채 펑펑 울었다. 그날의 기억은 거기서 끊긴다. 그 이후의 삶은 마치 흑백 영화의 필름이 끊기듯 뚝뚝 끊어지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가난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녔다.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고 전학을 갈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갔다.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나는 교실 구석에 있는 투명 인간이었다. 가까스로 들어간 대학은 내게 구원이 되지 못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휴학을 반복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결국 출석 일수 미달로 제적당했다. 다시 수능을 보고 다시 대학을 가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다.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동아줄 같았다. 20 후반의 어느 날이었다. 2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던 도서관 열람실. 사방이 책으로 막힌 그곳에서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을 누가 거대한 돌로 짓누르는 것 같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한참을 엎드려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 몸이, 내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 길로 공무원 공부를 그만두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가서 심리학 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나는 숨을 쉴 수 없는가? 심리학 강의를 듣던 어느 날 강사가 말했다. 상담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수면 위로 빙산의 일각만 내놓은 채 물밑에 거대한 슬픔을 숨기고 사는 사람 같았다. 그렇게 몇 년을 나를 탐구하며 지내던 30대 초반의 어느 아침이었다. 잠에서 깼는데 문득 20년 전 그 만두 가게의 기억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어머니, 그때 30 초반의 어머니. 지금의 나보다 훨씬 어렸던 그 여자. 은행 빚에 시달리며 쌀독이 바닥을 보이는 단칸방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젊은 엄마.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1시간 동안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돈이 없었던 것이다. 첫째 아들의 생일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지만 두 아이 모두를 데리고 나가 배불리 먹일 돈이 주머니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다. 둘째를 떼어놓고 첫째만 데리고 나오는 그 길. 동생을 집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올 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만두를 먹는 내 앞에서 자신이 먹을 몫은커녕 물 한 잔도 시키지 못했던 어머니. 내가 동생은 왜 안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의 가슴은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졌으리라. 죄책감. 가난 때문에 자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어미의 비참함. 그날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나는 그날 어머니가 삼켰던 그 거대한 좌절과 슬픔을 씹지 않은 만두처럼 내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삼키고 살아왔던 것이다. 내 몸을 마비시켰던 공황장애는
그때 소화되지 못한 어머니의 슬픔이 내 몸을 빌려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분신이었고 나 또한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이었다. 그 가난의 시절,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탯줄처럼 공유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 이후 나는 상담 심리사가 되었다. 내가 겪은 이 지독한 마음의 늪을 건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질문에 온전히 답하지 못한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찐만두의 하얀 김을 보면 나는 멈칫한다. 그리고 여지없이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때 만두를 먹으며 웃던 8살의 아이는 영원히 그 만두 가게에 남겨져 있다. 그리고 30 초반의 어머니도 그곳에서 울고 있다.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순수했던 웃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게 두는 대신 그 상처를 가만히 쓰다듬을 수는 있다는 것을.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흉터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나는 오늘도 상담실의 문을 연다. 내 안에 우는 아이를 달래듯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것이 내가 그 만두 가게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